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넘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를 좀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분위기까지는 좋았죠. 이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여전히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이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하락세를 더 짙게 펴내더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0선 깨면서 전일 대비 0.4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상승분을 다 뱉어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전일 대비 1.16% 하락하면서 70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6,7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604억 원어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도 역시나 어제와는 반대대로 오늘장에선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출회됐고 오늘장에선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4,000계약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IT 투톱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텨내려는 움직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죠. 오늘장에서 연중 최저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줄 하향 리포트를 보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인도의 이 가전 공장 무기한 파업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이탈로 인해서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셋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장에서 파란불 켜냈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1분기보다 더 하락세를 보였다. 20%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2차 전지 셋업체 가운데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각각 5%, 3% 가까운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에 이 바이오주들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CDMO 업체라고 보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3% 그리고 2% 가까운 상승불 켜냈는데요. 이슈가 붙어졌죠. 지금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이 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이 CDMO 기업으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각각 3%, 2% 가까운 상승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HLB 어제장의 상승분 거진 다 토해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쪽은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 아닐까 싶은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6%까지 찍었는데 이내 시장이 밀리자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휴재는 1.4% 가까운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보톡스 시장이 이 해외 쪽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 추이 더 자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승률 상위 종목, 특히나 상한가 간 종목에 드론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오늘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 지금 미국의 하원에서 세계 최대 이 드론 제조업체인 DJI에 대해서 지금 사용 금지를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베셀, 코콤, 그리고 네온테크, PC디렉트, 그리고 또 제이시언 시스템 등 관련주들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바이오 이 마리화나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된 이슈도 또 나왔죠.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서 지금 또 이
이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마리화나 이 대마 합법화에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늘장에서 우리바이오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주도주는 부재한 가운데 계속해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는 시장인데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양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바로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관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그쵸. 연휴 이후인데 네. 그때는 우리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침체기에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8월달에서 9월달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서 다소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없는 테마주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시장일 경우에는 실제로 제일 좋은 전략은 사실은 현금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금만 들고 있을 수밖에 그런 전략이 실행될 수가 없는 이유는 결국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회해야 하는 전략을 우리가 계속 적용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장이 좀 떨어질 때 마음이 힘들고 그런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종목에 대해 실제 개별 수급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테마주의 순환매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있겠지만 종목별로 사실은 차이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마리아나 관련주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뭐 전기차 관련 화재 관련해서도 전고체 테마주도 다시 한번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던 신규 상장주들도 통통 상승세, 뭐 하락세, 뭐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테마주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9월 달을 초점을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그래도 일단은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사이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9월 달에 만약 9월 말일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그 전략을 적용하실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좌 전략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 전략을 일단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수 상황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오늘 일단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에서 또 마감을 되려고 했지만은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가 좀 됐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그렇게 막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좀 마감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혀 뭐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장사들의 이익 면에서는 일단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주식 투자는 일단은 지금 해야 할 때, 근데 다만 주도주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고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이 주도주죠. 그래서 주도주 매매보다는 아예 테마성 종목으로 우리가 승부를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계좌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평가 손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만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같이 함께 하시고 제가 이제 9월달 매매 전략을 아예 테마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도주 자체가 좀 많이 약세이고 거기에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큰 형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무겁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9월 달은 실제로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 흐름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마주 공략을 할 때는 제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당일 매도입니다. 실제로 테마주들 만약에 보유했다가 다음날 보유해서 다음날까지 보유해서 더 뭐 수익을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날마다 사실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9월 달에 정말 살아남고 싶다. 그래서 내 계좌를 정말로 수익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이 있습니다. 제가 매매 교육 계속 진행해드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보통 단기 매매를 교육을 진행해드릴 때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초가 매수 이후에 상승폭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있으니까요. 이 시초가 매매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방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달 끝나지도 않았고요.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과 같이 승부 보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전까지는 9월 달에는 우리가 주도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그때는 사실은 주도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발표 시기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또 계속 바꿔야 되고요. 네. 그럼 이번 주까지만 그 전략이 유효하고 그쵸, 다음 주엔 네. 또 시장 상황에 네.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그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네, 금리 인하 발표 그 부분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우리가 주도주보다는 테마주들 위주로 보되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주도주가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도움 말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시장 전략에 따라서 나도 한번 매매 비법에 대해서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뒤에 이렇게 월백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꼽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로 일단 2주 전까지 굉장히 좀 강한 테마를 보여줬었던 전기차 테마주.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좀 내주더라고요. 네, 전고체가 사실은 화재 관련한 이슈, 그래서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게 반응을 보일 때가 이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농화성이라고 하는 전고체 테마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고체 테마주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인천 지역 내에서 전기차 화재도 또 발생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지방 지역에 있어서 배터리 공장이 또 화재를 또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실제 리튬 배터리에 있어서 안전화에 대한 정책을 계속 적용을 좀 해주고 있고 여기에 반사수혜로 실제로 양극재나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소재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이런 유거든요. 실제로 한농화성이 가지고 있는 테마주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단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테마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선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로 시세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좀 높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실제로 최근에 주가 흐름 그리고 지수 상황이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잘 이용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주도주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일단 비중 확대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아예 차라리 테마주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를 만회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화성. 그래서 오늘 일단은 6%대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전일자 그리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음봉으로서 출현이 좀 됐었는데 일단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성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양봉은 좀 보여줬지만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좀 보여주게 될 경우 최고 단기적인 목표가인 22,000원까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내일 거래 종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바로 매수 참여에 가담하지 마시고 내일장 만약에 음봉으로 17,000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하방이 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까지 좀 열려 있다, 기술적으로 있다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 음봉에 출현하게 될 경우 그 전략을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일장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 단기적으로 한 22,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내일장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내일 모레 시초가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가볍고 유통 비율도 조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한동화성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좀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대량 매집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무난하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테마성입니다. 한동화성은 그래서 내일장 종가 양봉 음봉 그 캔들 결과에 따라 좀 공략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내일장 초반에 공략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교육방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이 전략을 통해서 내일장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농화성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다시금 튀어오르는 양상을 포착이 됐습니다. 고가를 기준으로 13%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6%까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내일 바로 매수보다는 내일 종가가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부분인 만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전고체 테마주 네.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줄줄이 이제 바이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화장품. 그래서 그중 하나인 유한양행 말씀을 네. 좀 드리려고 하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미 FDA에 통과가 됐다. 승인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계속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최근에 일단은 9월 3일 날 고가를 달성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4만 9,800원대 정도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거의 50% 이상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잘 유지를 좀 해줬었다가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지지부진해지면서 고가 대비했을 때 16%, 17% 정도 일단 밀린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9월달 기점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 중에 일단은 단연 대장주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밀리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6천억 정도가 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점 대비했을 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3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9조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케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은 가격적인 부담이 부담스러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적은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꾸준하게 매출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1조 8천억, 올해 예상 매출이 2조 정도 되니까요. 뭐 매출 성장 계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익성은 뭐 양호합니다.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2%대, 3%대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세이트리온, 뭐 여러 알테오젠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이 종목이 좀 속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좀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알테오젠은 그리고 수익성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수익성 괜찮고 그리고 유한양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들이랑은 좀 차별화되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유한양이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 FDA 결과는 이미 일단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 공략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11만 원대 정도까지는 주가 눌림이 나오면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그 목표가 단계적으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목표가 그거에 맞춰서 장기적인 전략에 맞춰서 유한 양행도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한양액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암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유한양액,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16%에서 17%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 미 FDA 결과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다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1만 원대까지는 주가 눌림이 있을 수 있다. 이 이후에 좀 더 보자라고 현 시점에서는 관망 입장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또 단기적으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엑셀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앞서서 어제자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그 점에 딱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엑세세라퓨틱스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유통 비율도 무려 70%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러면 이제 구주 물량 신주가 좀 많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공모 수량을 상장할 때 공모 수량을 많이 매집을 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최근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금을 많이 좀 잡아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유통비율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들이 좀 집중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일단 단기성 종목이라는 게 확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상한가 마감 좀 보여줬었는데요. 잠깐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도 좀 소개해드리면 뭐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고 최근에 뭐 작년 매출이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그래서 11억 정도가 매출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실제로 재무적인 부분만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7억 그래서 단기 순이익까지도 거의 190억 정도 손실을 좀 봤었고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300%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기술에 있어서 상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례 상장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 일단은
단기서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엑셀세라피틱스가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선 눌림이 나올 때 장중에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시는 전략이 충분히 맞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오후 1시까지 급등 거의 한 18% 20%대까지 유지를 해주다가 장막판에 사실은 올린 거거든요. 거의 장막판 되기 1시간 전부터 빠르게 10% 가까이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상가를 안착을 또 했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셀세라피틱스는 좀 위험하고요. 사실 위험하고 제가 내일장 공략드릴 종목도 이것과 버금가지만 일단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공략하실 분들 엑셀세라피틱스보다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저와 같이 공략을 해주시면서 내일장도 승부 보면서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엑셀세라퓨틱스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바이오 종목으로 엮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기록했지만 시총이 작은 만큼 변동성에 좀 유념해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내일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이보다 좀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에 눈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가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장중에 한번 이런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링크 하나 바로 보이실 겁니다. 링크 터치하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끝났잖아요. 장중에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어려운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주시는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또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내일 또 우리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네. 하지만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 방송을 챙겨볼 수 있는지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방송에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방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9월달 전략을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전략을 좀 잘 짜가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는 주도주 매매고 금리 인하 전까지는 테마주 공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 두 가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테마주에 있어서는 빠른 순환매의 관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좀 대응을 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그날마다 테마주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트렌드를 잘 읽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또 다니시고 사실 생업에 또 종사하시게 된다면 테마주 분석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다 대신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포인트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게 너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일과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9월달 또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되는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런 시장이 또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연일 제가 9월달에 그리고 8월 말부터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로 일단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읽고 시장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략을 저희가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도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9월마저도 시장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9월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슈 하나하나 또 찾기도 어렵고 또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이슈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9월달 전략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속해서 장중 변동성이 있는 만큼 전략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진행됩니다.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올림픽 종목이 전문가님 무려 DVXV인데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쵸.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17%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거부터 일단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종목이 아닌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반도체 계속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셔야 되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고 거기에 반대가 돼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자 정도의 DXVX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시초가로 잡아드렸었죠.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고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7% 뛰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잘 하셨다면 18% 최고 18% 정도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도 일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교육방에서는 다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DXVX는 일단 좀 시세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 정도 주가 상승 보여줬었지만 아직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AS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수익 내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매수 못 하셨던 분들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자에 일단은 상한가 갔었다라고 이건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 상태에서 좀 마감이 좀 됐었고요. 뭐 윗꼬리는 길게 달았었지만 결국에는 확률이거든요. 이 확률은 바이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장에 오늘 종가 대비를 목표가를 삼아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XVX 아직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 그래서 어제 방송을 좀 보셨지만 이 종목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내일장에 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는 공략하실 때 오늘 종가 근처로 시초가가 형성하게 되면 공략이 좀 가능하시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 시초가로 공략하실 분들은요. 오늘 종가를 손절가로 잡으시게 된다면 내일장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종가와 시초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장에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 종가 근처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공략이 좀 가능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종가인 3,200원 정도 까지 늘리게 된다면 일단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DXVX라는 종목을 잘 우리가 이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통통 튀는 종목들은요, 길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이용만 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게 회색선이 이제 121선이거든요. 121선 돌파를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런 관점을 공략하지 마시고 트레이딩성입니다.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성으로만 잘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DXVX는 일단 잘 이용만 잘하자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일단 지금 많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교육방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시게 되신다면 그 전략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요. 한국콜마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신고가 돌파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확실한 원인은 일단은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좀 보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콜마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시장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주가의 기본 원리는 실적에 따라간다, 실적이 회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주에 대한 포커스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한국콜마가 2021년도에는 1조 5천억을 좀 기록했었지만 올해 예상치가 거의 이제 2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거의 2배 이상의 매출 캐파가 좀 늘어났었기 때문에 실적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통 이제 화장품 실적주입니다. 근데 화장품 실적주 중에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OEM, ODM을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ODM, OEM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캐파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일단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계속 어제도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도 일단은 수익권에서 보유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이미 일단 거의 20% 가까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략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존에 7월 달에 제가 이 종목, 8월 달에 또 이 종목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캐파가 꺾일 때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실적주들이 흐름 자체가 꺾일 타이밍이 보통은 이제 연말 정도거든요. 연말 그리고 하반기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까지는 흐름 좀 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정말 잘 해주고 있고요. 국내 기관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도 이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이 끝난, 그리고 매수세가 꺾이는 타이밍 전까지는 계속 한국콜마는 보유 전략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좀 펼쳐가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한국콜마는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돌파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어렵고요. 한국콜마 후속주는 또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 중에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지금 일단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지만 그 후속주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은 한국콜마 후속주 공개해 드릴 거니까 그 종목까지 일단 잡아보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는 수익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략은 이제 교육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라메디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메디텍도 제가 공략 드리고 나서 일단은 1차 수익권을 도달했었지만 제가 어제자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바닥권에서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도 일단은 오늘 장에 일단은 약간은 좀 강보합권 속에서 마감 좀 보여줬었지만 충분히 시세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만약 시장이 좀 밀리게 된다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쏠릴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세적인 부분은 일단 개인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단기성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잘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요.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개인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흐름 자체를 잘 단기성 수급을 잘 이용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급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라메디텍도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유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있어서는 리가켄 바이오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1% 정도 밀리면서 좀 마감을 좀 보여줬었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또 해줬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6월 달에 이 종목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20% 가까이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략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뭐 눌림이 추세적으로 좀 눌림이 좀 나와줬었지만 해당 특정 가격대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82,000원대 정도가 지지 구간으로 기능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맞춰가시면서 좀 따라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공략 가능합니다. 공략 가능하되 단기는 아닙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단기는 아니고 정고점 부분이 99,000원대 한번 잡아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리면 HAB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HAB도 계속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HAB는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순환매로 단기성 전략이 좀 맞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HAB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가 사실은 미 FDA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이슈가 있겠죠.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12월 달 기점으로 11월 달 말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건 이제 수익입니다. 그래서 단기성 전략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흐름에 맞춰서 공략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미 FDA 이슈를 통해서 공략을 하실 분들은 12만 원 선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선도 괜찮으니까요. 그 정도 목표가까지 잡아보시면서 공략을 하시자. 다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미 FDA 통과를 하게 되면 강한 상승 돌파가 나와주게 되고 역으로 차익 매물이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바로 수익실이라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면서 HAB를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략은 관건은 미 FDA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이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IMBDX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바이오 종목이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단 약간 좀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 종목이 지지선을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지지선을 받쳐주고 흐름 자체가 잘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특정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면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부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22,000원대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략은 반도체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또는 신규 상장주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침체되어 있는 장을 만회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더 도움 말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2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는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올림픽 종목들 나도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추가적인 전략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 장의 올림픽 종목이 DB, XB가 바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일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바이오는 좀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확실한 섹터는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화장품 섹터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기점으로 금리 인하를 임박해 오고 있는 이 기점으로 통해서 화장품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계속 잘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이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일단은 좀 바이오 종목이 아닌 화장품 종목 실적이 좀 괜찮은 섹터들을 선택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공략드릴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오팜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스킨케어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재무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최근에 작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일단 예상 매출 자체가 일단 1,000억 정도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분기, 2분기 합쳐봤을 때는 약간은 좀 못 미치지만 1,000억 원은 이제 쉽게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과 약간 좀 비슷하게 매출 캐파가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익성이거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면에서는 일단 괜찮은 편, 양호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률도 2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가 지금 순이익률이 19%가 지금 일단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성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성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도 거의 뭐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거의 뭐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가 흐름이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장에 7.9% 상승해서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고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6% 이상 상승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시가총액이 비교적 또 가볍습니다. 1,9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 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근거로 따져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장치는 재무적인 부분이 양호하고 수익성이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내일장에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 제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좀 잡아드리면요. 3천 네이팜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25,000원대 오늘 종가 정도거든요. 오늘 종가 정도에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면 이 종목도 일단 21,000원대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보면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손절은 21,000원대 잡아보면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살펴보시고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네오팜은 제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제가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요. 그 신호에 맞춰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네오팜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한번 장중에 공략해보고 싶다. 올림픽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일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한 방법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